다음날 0시, 효력 시작도 다음날 0시, 다음날 옆 가게가 조용해야 된다. 옆 가게에서 아무 소리도 안 들려야 된다. 그럴 가능성은 없잖아요. 기본을 탄탄히 다지시고 그다음에 용어에 빨리 익숙해지시면 문제 푸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죠. 자, 이제 148쪽입니다. 그러니까 8장 토지거래 허가제이죠. 양은 됩니다만 목차는 간단합니다. 아래 보시면 1절 토지거래 허가제의 내용과 2절 토지거래계약 허가 절차가 있습니다. 자, 다음 쪽 보시죠. 149쪽에 그러니까 1절 토지거래 허가제의 내용. 먼저요. 토지거래 허가제, 그러니까 투기잡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를 위기로 빠뜨리면 안 되죠. 그래서 투기를 잡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요. 허가구역으로 정해진 곳에서요. 그러니까 조그만 것은 알아서 팔아도 되지만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덩어리가 좀 되는 근데 기준 면적 자체가 아주 작습니다.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거래 계약에 대해서요. 계약을 체결하면 민사상의 효력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시장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토지거래 허가제입니다. 국토계획법이 앞에까지는 특광시군이 기본이었죠.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특광시군은 국민 생활 단위에 맞추자는 거였는데 토지거래 허가제는 국가를 위기로부터 구출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시군이 아니라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로 가게 되고 그 뒤로 이제 다른 법들도 다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 기본틀로 가게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제요. 시군구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돼 있고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게 국토부 장관이고 지금 한 거는 시도지사도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인데요. 국가를 위기로부터 구출하자. 자본주의지만 사고 팔지 못한다. 관청에 도장받아야 사고 팔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시장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냥 외우시는 게 아니라 취지를 이해하시면 되죠. A 땅을 B가 사려고 한다고요. 만약에 B가 투기꾼이면 그 투기를 막아야 되죠. 그래서 B가 투기적 목적이다라고 하면 불허가를 해서 B가 거기서 투기적 이익을 갖지 못하도록 B가 주인이 될 수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투기가 아닌 실수요면 허가를 해줘서 B가 땅을 사서 정당한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죠. 투기를 잡자는 거지 국가를 위기로 빠뜨리자 모든 경제활동을 막는다는 건 아닌 거죠. 그러면 실수요인지 아닌지를 따져야 되는데 그게 법에 딱 7가지 정해져 있습니다. 7가지에 맞으면 허가, 안 맞으면 불허가를 때리는 거예요. 따라서 법에 써져 있습니다. 7가지가 다 정해져 있으니까 관청 중에 어느 누군가한테 일 텐데요. 신청서 받아보고 법조문 찾아서 읽어보면 되죠. 그냥 법대로 맞으면 허가, 안 맞으면 불허가니까 어떠한 정책 판단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시군구이죠. 법에 정해진 요건대로 처리하는 건축허가, 시군구입니다. 법의 세부적인 요건이 딱 정해져 있는 뭐 할 때 신고하고 할 수 있다. 시군구입니다. 그래서 관청의 흐름들을 잡으시면 외울 게 줄어들게 되죠. 자, 이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 대한 기타 세부적인 내용들을 이제 봐가도록 하시죠. 굵은 1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1-1번 지정권자, 동그라미 1번 해설 생략하고요. 동그라미 2번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는 둘째 줄 투기적인 거래가 상행하거나 지가가 상승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5년 이내 기간을 정해서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투기 상황에 맞춰서 운영을 하자고요. 투기가 심한 곳은 여기는 길게 완전히 발본 세권을 하겠다. 3년, 어디는 4년, 2개월, 여기는 잠깐만 잡으면 되겠다. 1년, 투기 상황에 맞춰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150쪽에 둘째 줄이요. 1번 어지간한 곳은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고요. 2번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군구의 일부, 1개짜리 시군구의 일부일 때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조그만 거는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어지간한 거는 대부분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요. 동그라미 3번 아래 표가 있고 표가 옆으로 5칸인데 네 번째 칸 투기잡자 어지간한 건 국토부 장관이 하는 게 기본이고요. 국가를 위기로부터 구출하는 거니까요. 첫 번째 칸 투기잡자 국가를 위기로부터 구출하는데 여기는 주민의견 청취가 아니죠. 공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을 하라고 관청 뽑아놨는데 관청에서요. 국민들한테 국가를 위기로부터 구출할까요 말까요? 그런 건 거리가 아니잖아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1-2번 지정 절차가 있습니다. 두 번째 건 검은 바탕 빼고는 나머지는 다 상식적인 거예요.
투기가 성행하는지 그런지 아닌지 조사를 하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두 번째 칸만 특별한 거고요. 다음에 어지간한 결정 다 뭐 거쳐서 결정하고요. 심의 거쳐서 결정하는 거죠. 지정했으면 발표합니다. 누가 지정한다고요?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도 시도지사도 지정하는 거죠. 그러면 관청은 다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관청에 또 허가권자인 그러니까 시군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뒷내용 보시겠습니다만 허가구역에서는 허가증을 첨부해서 등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청 중에 누구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등기소장도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는 심의 거쳐 지정한다. 당연히 아시는 거고 그다음에 관청은 다 알고 있어야 된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만 초점인 거죠. 어디 3년 정했습니다. 근데 3년 지나서 이제 기간이 끝나면 자동방으로 끝나게 되는데 상황을 보니까 이제 기간이 끝난 난에 투기꾼들이 설치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또 때린다고요. 또 때릴 때에는 그쪽 관할 하급청의 의견을 듣고 또 때리게 된다는 거죠. 다시 지정할 때는 하급청 의견을 듣고 다시 지정한다. 뭐 이게 여기에 초점입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하고 있어야 되죠. 동그라미 1번 국토부 장관도 동그라미 2번 시도지사도 하고요. 동그라미 3번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지정하려면 심의 거친다. 근데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기간이 끝나는 곳을 다시 허가구로 지정하려면 심의 전에 국토부 장관은 시도지사 시군구,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하급청 의견 듣고 다 지정한다는 거죠. 동그라미 5번 지정했으면 그러니까 발표를 하고요. 동그라미 6번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은 시도지사 거쳐 시군구에게, 시도지사는 국토부 장관과 시군구에게 알리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 동그라미 6번 셋째 주점이요. 시군구는 등기소장에게 알린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 동그라미 7번은 이제 뭐 큰 동그라미 7번에서는요. 그러니까 그 두째 줄 두 번째 점이요. 다섯째 줄.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을 해제 또는 축소하려면 2주기 이내 심의를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아래 괄호예요. 심의 거쳐 지정했으니까 심의 거쳐 해제, 심의 거쳐 축소하는 겁니다. 그 절차 그대로 밟는 게 원칙이죠. 원칙을 적용하는 겁니다. 예외까지 갈 일이 아닌 거죠. 투기 업무가 없어서 해제하지만 심의 거쳐 지정했으니까 그 절차 그대로 밟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8번, 그러니까 지정 공고 며칠 후 효력 발생이요. 5일 후 효력 발생입니다. 허가구역 5년 이내 기간을 정하고 5일 후 효력 발생. 그러니까 또 때릴 때 하급청 의견 듣고 다시 지정한다. 그다음에 허가구역에서 그러니까 기준 면적 초과하는 토지거래에 대해서 허가를 받으라라고 하는 거죠. 2-1번 동그라미 1번 아래 정하고 있는 면적 이하에 대해서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즉 이 기준 면적 초과 때 허가받아야 된다. 동그라미 2번 그 지역 상황에 맞춰서 둘째 줄 끝에요. 제일 아랫줄이죠. 해당 기준 면적의 그러니까 10% 이상 300% 이하 즉 0.1배, 3배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그러니까 투기 상황에 맞춰서 따로 기준 면적을 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표를 전체 8줄이라고 하면 5째 줄과 6째 줄 사이요. 즉 첫 번째 칸 도시지역과 아닌 지역 그 선을 구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지역에서는요. 먼저 세 번째 칸 숫자를 기준으로 보시죠. 그러니까 90, 100, 꽃배기, 그러니까 180, 200 있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660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60이요. 어느 곳을 보면은 그냥 굴뚝에서 지금 연기가 폴폴 날아가고 있네요. 굴뚝에서 연기가 폴폴 날아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어디 지역이요? 공업지역이죠. 이쪽 이 세 번째 공장은 오늘 쉬는 날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찌끔만 넘어도 허가받으라. 여기는 많이 넘어야 허가받는다. 그런 거니까 여기가 규제가 센 거죠. 규제가 센 이유는 그러니까 투기가 세니까 규제가 센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주상공은 이미 땅값 뛸 대로 뛰어 있는 곳이죠. 거기는 초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녹지지역과 미지정 중에서 미지정은 어떤 식으로든 움직이는 곳이죠. 녹지는 이미 정해져 있고 바뀌면 주상공으로 바뀌면 땅값 주지만 아니면 그대로인 겁니다. 그래서 민옥인 거죠. 주상공은 이제 흐름들을 아시게 되니까 90, 100, 꽃배기 660의 민옥입니다. 여기까지가 있고요. 다음에 도시지역 외의지역이요. 도시지역 외의지역은 숫자가 역시 250, 꽃배기 500, 꽃배기 1000이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 지을 수 있는 대부분의 땅이 뭐예요? 250인 거고 그다음에 농지는 농지법, 행위제한 규제가 세죠. 투기가 약합니다. 그러니까 이면은 규제가 더 세다고요. 투기가 더 약하죠.
250, 500, 1000입니다. 숫자 리듬 잡으신다고요. 90, 100, 꽃배기 꽃배기 660에 250 꽃배기 꽃배기가 있습니다. 0.1배 3배에서 따로 정할 수 있으니까 9제곱미터 초과 때 허가받으라, 270 초과 때 허가받으라, 100제곱미터 초과 때 허가받으라, 3000 초과 때 허가받으라 라고 정해져 그렇게 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요, 다시 그 표 위에 있는 그쪽에 제일 위에 두 줄이요. 녹지지역의 주택용지, 녹지지역의 주택용지면 100이죠. 녹지지역의 농지라 하더라도 녹지지역이 도시지역이니까 요걸 정해서 100, 녹지지역의 임야 100, 녹지지역의 상업용지 100, 녹지지역이면 도시지역이냐 아니냐 이 구분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요. 그것에 맞춰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2-2번이요. 면적 산정의 특례가 있는데 다행히 동그라미 1번은 나온 적 없으니까 생략하고요. 동그라미 2번. 허가구역 지정할 당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허가구역 지정 후 해당 토지가 분할된 경우에는 잘 쓰고 있다가 허가구역이 지정된 다음에 쪼갰네요. 무슨 냄새요? 투기 냄새 나는 거죠. 뻔합니다. 잘 쓰고 있다가 허가구역 지정된 다음에 쪼갰다고요. 투기꾼 뻔하죠. 그러면 그 각 조각마다 분할된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 체결함에 있어서는 분할된 토지 각각마다 분할 후 최초 거래에 한해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본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투기꾼 설치는 거 막자고요. 잘 쓰고 있다가 지정 후 분할, 각 조각마다 싹 허가받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판 계속 보시죠. 허가구역, 기준면적 초과하는 토지거래계약에 대해서요. 토지거래 허가제 처음 시작할 때 소유권 이전 허가받으라 라고 되어 있었겠죠. 자, 그랬더니 투기꾼들 다 어디로 뛰고요? 지상권으로 뛰었습니다. 그래서 지상권 설정도 허가받아라 라고 돼 있었죠.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랬더니 투기꾼들 또 별별 군데로 다다다닥 뛰었는데 하나둘 쓸 수가 다 없으니까 소유권, 지상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들 싹 허가를 받아라. 고아원의 땅을 기증합니다. 투기꾼 아니죠. 소유권, 지상권, 그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대가를 받고 이전 설정하는 계약, 예약 때 허가받아라 라고 하는 거고, 우리 공법 시험에서는 딱 이 표현을 더 이상 넘어서 깊게 나온 적 없습니다. 소유권, 결과적으로 소유권 움직이게 되는 것들이요. 저당은 대상이 아니지만 유저당, 돈 못 갚으면 땅 넘겨. 유저당, 돈 못 갚으면 땅 넘겨니까 허가 대상입니다. 대가를 받고요. 증여는 대가가 없죠. 그렇지만 부담부 증여, 내 땅을 주면서요. 내 땅에 돈 빌린 거 있는데 담보 걸렸는데 그것도 좀 네가 처리해 하는 것, 그런 것들을 허가받으라. 그건 이제 민법 얘기고 우리 공법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3-2번이요. 토지거래계 허가에 특례가 있습니다. 특별한 예외가 있는 거죠. 자, 보시면 지금 여기까지 해서요. 기본적으로 A 땅을 B가 살 때 당연히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C 땅을 D가 살 때는요. E가 돈 문제를 처리하고 땅을 내놓게 됐고요. F 돈 내고 땅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당연히 뭘 받아야 되고요. A, B 개인 간의 사적 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특례라고 하는 것은 허가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어떤 경우냐면 이쪽에 한쪽이 행정청이라고요. 관청은 관청에게 허가받지 않는다. 관청끼리는 협의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건 기본인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관청만이 아니라 공공기관, 즉 공기업 등도 투기하지 않으려니 공공기관도 협의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여기에서만요. 그게 아닌 다른 자리에서는 공기업은 관청이 아니니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에서만 협의할 수 있게 해준 거죠. 토지거래 허가제에서만요. F 돈 문제를 처리하고, 그다음에 E 돈 문제를 처리하고 F 돈 내고 땅을 사는데 둘이 다방에서 만나서 계약을 체결하는 게 아니라 법 과정을 거친 겁니다. 법 과정을 거치면서 투기가 개입될 일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예 허가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문장 보시죠. 3-2에 동그라미 1번. 토지거래계약 당사자의 한쪽 또는 양쪽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주택공사 등 대통령을 자는 공공기관, 공공단체이면 그 기관회장이 시군과 협의할 수 있고 협의가 성립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동그라미 2번.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그 밖에 17가지 각종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아예 허가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이요.
뭐 제일 위에 있는 표 관청원 관청이 허가받지 않는다 협의한다. 그런데 그 표의 네 번째 칸 토지거래 허가제에서만 셋째 줄 공적기관이 협의할 수 있게 해준 거죠. 딱 한 번 예외입니다. 다음 쪽에요. 그러니까 155조 그러니까 굵은 4번 토지거래 계약 허가와 그 효과.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계약 체결 전에 허가를 받으라고 돼 있죠. 계약 허가받지 않고 계약 체결하면 무효이고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동그라미 2번 허가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는 법을 위반했죠. 처벌 2년 이하 징역 30%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무효이다. 그렇게 동그라미 3번 유동적 무효는 민법에서 공부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무효이다. 많지 않죠. 그러니까 그 세 가지 무효이다. 국토계획법, 도시군계획시설부지 내답하면 무효, 국공유지 내답하면 무효이다. 무효가 토지거래계약 무효이다. 주택법, 입주예정자 보여, 저당권 설정 제한, 그러니까 부기등기일 이후에 이것저것 해봤자 무효이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표는 그 민법의 유동적 무효를 얘기한 거고요. 다음 쪽 보시죠. 156쪽에 제2절 토지거래 절차가 있습니다. 자, 그 먼저 그림을 다 이해를 하시면 뒤에 있는 내용 중에 5분의 4는 이해하신 겁니다. 5분의 4 내용은 그 표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156쪽에다 더 추가할 거는 그 허가받는 것 중에 7가지 때 허가받는다. 그 다음에 이용 의무기간 그 두 가지만 추가하시면 2절 전체 내용이 다 이 표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자, 보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A 아줌마가 땅을 팔겠다고요. 지금 허가구역 땅값 펄쩍펄쩍 뛰는 곳이죠. 그런데 급한 일이 있으니까 또 아니면 그러니까 목표한 수익률에 도달했으니까 이제 팔겠다. B 아저씨 땅을 사겠다는 거죠. 허가받아서 사기만 하면 땅값 2배, 3배 곧 뛰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허가 신청을 넣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에게요? 시군구에게 허가 신청을 넣는 겁니다. 그러면 다들 신청서에 좋은 얘기 써내겠죠. 사실인지 아닌지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7가지 기준에 맞으면 허가, 안 맞으면 불허가인데 허가 불허가 때리기 전에 저 A 땅이 선매입이 대상인가 아닌가를 보자고요. 그러니까 선매입이 대상. 그러니까 먼저 일단은 선매협의라고 하는 말 자체도 그러니까 생소한 겁니다. 뭐 이제 기본순환 다 하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제가요. 그러니까 어디 편의점에 가서요. 편의점 아가씨한테 저 껌 2통 주세요. 청약의 의사표시. 예, 여기 있어요. 그리고 승낙 의사표시 하면서 껌을 좀 준비하고 내놓으려고 하고 있고 나는 이제 돈을 꺼내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장군수구청장이 들어와서 그 껌 내가 먼저 사면 안 되겠니? 하고 들어오는 경우가 뭐예요? 지금 선매협의인 거죠. 그런 경우 보셨어요? 껌 살라고 하는데 갑자기 누가 와서 그 껌 내가 먼저 사면 안 되겠니? 그런 게 있었냐고요. 지금 그 얘기에서 그런 상황인 거죠. 아무튼 그 상황을 이해하시면 편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익사업에 필요한 땅 아니면 이용목적 위반 땅에 대해서 선매입이 대상으로 잡을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A 아줌마는 지금 누구한테 판다고 내놓은 거예요. B 아저씨한테 팔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누구한테 허가 신청을 한 거고요. 시군구에게 허가 신청을 했는데 그 허가 신청을 받은 누가요? 시장군수구청장이 누구에게요? A 아줌마에게 아줌마 그 땅 파신다며 우리 친구들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뭐 공기업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저 B보다도 먼저 사고 싶다니까 얘기 좀 하고 가시죠. 라고 하는 게 선매협의입니다. 그러니까 선매협의 대상에 해당하면 선매협의 절차가 진행되는 거죠. 선매협의 대상에 해당하면 그러니까 신청일부터 15일 안에 그러니까 선매협의 그러니까 통지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정받고 1월 안에는 선매자를 정해줘서 그러니까 땅을 사러 가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매입이 대상이 여기까지는 절차를 누가 진행하는 거고요. 시군구가 절차를 진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매입이 대상이 아니면 그러니까 7가지 그러니까 기준에 맞으면 뭐고요? 허가. 그러니까 7가지가 아니면 그러니까 B가 써내는 게요. 그러니까 7가지면 허가, 7가지가 아니면 싹 불허가를 때리게 되는 거죠. 역시 여기도 며칠 안에 해야 되고요. 15일 안에 해야 됩니다. 자, 그럼 허가 때는 허가증이 나오고 허가증 첨부해서 등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B 소유가 됐습니다. B 자기 땅 됐어요. 대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농사 짓겠다고 해서 허가를 받아놓고 모종삽도 한번 앉아보고 대답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이용 의무 기간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2년, 4년, 5년은 지켜야 그 다음에 내답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간을 지키고 그 다음에 내답할 수가 있는 건데 그 기간을 지키지 않고 예를 들면 농사 1년만 농사 짓는 척하고 놀리고 있습니다. 곤란하죠. 그러니까 농사 2년 채우기로 했잖아요. 이행 명령을 때립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이라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농사를 지어야죠. 근데 명령까지도 때렸는데 이행하지 않고 버티고 있으면 법도 위반하고 관청에서 기회를 줬는데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 뭐예요? 처녀 귀신요? 총각 귀신요? 돈요? 돈을 제일 무서워하는 거죠. 이행을 하라고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이행할 때까지 계속 이행 강제금을 때리면 돈 무서워서 이행을 하겠죠. 다음에요. 불허가를 받았습니다. 뭐 아무런 대응을 안 할 수도 있죠. 그냥 A 아줌마 B 아저씨야. 우리 불허가래요. 아, 예, 그런가요? 예, 안녕히 가세요. 예.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불허가 받고 웬 불허가 우리도 국토개혁법 다 알고 있어. 읽고 있는데 웬 불허가 너희 불허가천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의가 있다. 이 신청 즉 다시 검토해서 허가해달라고 이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불허가를 받은 A 아줌마가 부모님 병원비가 필요한데 하다고요. 에고 어쩐대요. 그러니까 불허가 처분을 받은 A 아줌마가 누구한테요? 시장군 수구청장에게 우리 부모님 병원비 필요한데 어쩐대요. 누구 내 땅 살 사람 없는지 알아봐 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시군구가 주변 중개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쪽에 얘기를 하죠. 친구들 개똥이네가처럼 급한 사정이 있디야. 누구 돈 남은 사람 없수? 없는디 끝. 아이고 어쩐대요. 돈 남은 사람이 없다네요. 아 우리 돈 좀 남어. 아이고 다행이네. 그러면 얘기 좀 해봐봐.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가격이 안 맞으면 끝인 거죠. 뭐 그러고요. 가격이 맞으면 뭐 다행히 잘 사고 팔면 되는 겁니다. 계속 저쪽으로 계속 가시죠. 선매입이 대상입니다. 그럼 이제 선매자를 지정하고 여기까지는 절차를 누가 진행했다고요? 시장군 수구청장이 절차를 진행한 거죠. 이제는 누가요? 선매자가 절차를 진행하는 겁니다. 지정받고 15일 안에는 얼마에 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정받고 30일, 그러니까 1월 안에는 끝내야 된다고요. 근데 지정받고 30일 안에는 땅 주인이 나한테 판답니다, 안 판답니다. 조사 보고서를 내는데요. 아무튼 여기는 얼마고요? 30일, 여기는 1월. 도대체 30일과 1월의 그 고상한 차이는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강의 15년입니다만 아직도 이해할 수가 없다고요. 물론 뭐 관청내 문서처리 30일 또 어떤 건 1월 그런 거 있긴 해요. 근데 그런 거 좀 통일시켜 놓으면 깔끔하잖아요. 그러니까 기간 좀 몇 가지로 통일시키면 좀 좋은데 그러니까 1월 중에는 아무튼 28일도 있고 29일도 있죠. 30일도 있고 31일도 있고요. 여기는 30일입니다. 아무튼 뭐 어쩔 수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는 거지 법을 심사하는 거 아니니까 그대로 가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만약에요. A 아줌마가 선매자에게 판다. 그러면 둘이 와서 사고 팔면 되죠. 근데 공적 주체가 제시하는 가격 일반 시세보다 쌉니다. 택도 없지. 그 가격에 안 팔어. 그러면은 이게 다 끝난 거죠. 이게 다 끝난 거니까 원래 A-B 거래로 돌아가서요. A-B 거래에 대해서 허가 불허가를 하게 됩니다. 이게 전체인데요. 이 중에 특별히 신경 쓰실 게 지금 여기에서는 A 땅을 결국 누가 지금 사게 된 거예요. B가 사게 된 거죠. 원래 목적은 그대로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여차저차 이렇게 오게 되면 A 아줌마 땅을 시군구 소개를 통해서 누가 사게 되는 거고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공적 주체가 A 아줌마 땅을 사게 되는 거죠. 칠판이요. 여기도 만약에 돈 남는 곳이 있고 서로 얘기가 맞으면 A 아줌마 땅을 A 아줌마가 시군구한테 부탁을 해서 시군구의 중개로 누가 사게 되는 거고요. 공적 주체가 사게 되는 거죠. A 아줌마 땅을 공적 주체가 사게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A, B 거래가 아닌 거고요. 그런데 그 성격이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A 아줌마가 어쩐데 우리 부모님 병원비 필요한데 누구 내 땅 살 사람인지 알아봐 주세요. 매수 청구해서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매수 청구 네 글자가 우선 쇠에서 소리 나고 매수 청구 네 글자를 외우셔야죠. 칠판 이쪽이요. 여기는
시장구수 구청장이 아줌마 그 땅 파신다며 우리 쪽 친구들이랑 먼저 좀 얘기 좀 하고 가셨으면 좋겠네 라고 압박을 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고요? 선매입이 통지 누가 누구에게요? 시군구가 A에게요. 그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는 거는 법을 위반했는데 뭐 한 다음에 법을 위반한 거예요. 허가를 받은 다음에 허가받은 대로 2, 4, 5년을 지키지 않아서 이행강제금이 오게 되는 거죠. 네, 그런 흐름들을 꼭 잡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156조 표 한시 방향에 있는 무허가 계약은 무효이고 처벌이다 라고 하는 것과 이행강제금은 전혀 다른 족보입니다. 그것들을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그러니까 이용 목적 7가지 별 내용 없고요. 그 다음에 이용 의무 기한 2, 4, 5년 간단합니다. 자, 이제 책을 보도록 하시죠. 책 보시면 157쪽이요. 1번 허가 신청. 동그라미 1번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 신청서에 계약 내용, 토지 이용 계획, 주택자금 조골 날 계획 등을 적어 시군구에게 제출한다. 뭐 이러저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구수구청장은 질제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해야 된다. 신청서에 써낸 게 사실인지 아닌지 조사를 해야죠. 굵은 2번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시군구는 토지거래 신청서를 받으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간 15일 내에 허가, 신청서 있는 날부터 15일 안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허가 때는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고 불허가 때는 불허가 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단 선매입이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그러니까 위 기간 안에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15일 안에 셋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된다고요. 15일은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정해진 날짜입니다. 동그라미 2번 위에서 정한 기간 즉 15일 안에 셋 중에 어느 하나 허가, 불허가, 선매입이 통지도 없으면 능력 없으면 빠지라고요. 자동방으로 허가를 내주라 라고 하는 거죠. 셋 중에 어느 하나도 없으면 두째 줄 기간 끝난 날 다음 날에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음 굵은 3번이요. 선매협의 제도. 3-1번 그러니까 신청을 받은 게 시장구수구청장이죠. 시장구수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즉 신청 번역하면 뭐예요? A 아줌마가 팔겠다고 한 경우에만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A 아줌마가 팔겠다고 한 경우에만 그 공익사업용 토지 그러니까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 선매자를 지정해서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다. 3-2번 선매자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기업번 국가, 니은번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디귿번 그러니까 공공기관 즉 공기업 등에서 선매자를 지정할 수가 있는 거고요. 3-3번 선매입의 절차요. 우선 그러니까 기간 복잡한 듯 느껴지니까 또 날짜까지도 시험에 나오고 있으니까 흐름들을 잡아두시죠. 3-3번에 1, 2, 3, 4, 5 동그라미 5번에 셋째 줄이요. 괄호 그러니까 신청 15일 한 달 사람 바뀌고 지금 여기까지는 시장구수구청장이 진행을 했죠. 이제 선매자로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15일 한 달 끝내야 하고 됐죠. 15일 한 달 사람 바뀌고 15일 한 달 끝내야 하고 관청 내 문서 처리 30일은 따로 처리하시고요. 문장 보시죠. 158쪽에 3-3번 동그라미 1번 15일 안에 셋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된다. 앞에 있었던 문장입니다.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시장구수구청장은 선매입 대상 토지에 대해서 신청 있는 날부터 1월 이내에 선매자, 국지공 중에서 선매자를 지정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3번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매조건, 기재한 서면을 제시해서 선매협의를 시작해야 되고 동그라미 4번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그러니까 지정일부터 그러니까 30일 이내에 그러니까 선매협의 조사 보고서를 시군구에게 제출한다. 보고서는 뭐냐면 그러니까 선매자가 땅 주인이 나한테 판단해요. 안 판단해요. 하는 걸 알려줘야죠. 동그라미 5번 선매자는 지정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선매협의를 끝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3-4번이요. 만약에 땅 주인이 판다고 하면 잘 된 거죠. 그러면 둘이 알아서 하고 파는데 여기에 가격이요. 만약에 지금 3-4의 동그라미 1번 둘째 줄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 아줌마 땅값이 시세로 한 2억 하는 땅이라고 치자고요. 시세로 2억 하는 땅인데 선매자가 돈을 주고 땅을 사는데 얼마를 주고 땅을 살 거고요. 이런 게 없으면 후진국이요. 후진국에서는 얼마를 주고 살 거고요. 20억 주고 사겠죠. 왜요?
그 고등학교 동창 사모님이에요. 20억 주고 사고 우리 세금 20억 갖다 주고요. 애 아줌마 경사 났죠. 그러니까 10억 더 먹고요. 8억 여기다 다시 주고요. 후진국이요. 후진국은 그런 일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공적 주체가 땅 살 때는 가격을 법에서 다 정해놓게 돼 있습니다. 그런 거죠. 당연히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고 토지보상법은 우리 시험법은 아닙니다만 그쪽 내용에 적용되는 거고요. 표준지 공시가 기준으로 해서 2명 이상 뭐 뒤에 있으니까 간단히만 들으시죠. 아무튼 여기 먼저 잠깐 보시면 1장, 2장, 그러니까 3장 넘어가시면 165쪽 제일 아래요. 제일 아래에 있는 표 옆으로 3칸 그 중에 두 번째 칸이요. 그러니까 선매입일 때 당연히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를 집어넣어서 그 평균 가격으로 사기도 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다 얘기할 필요가 없죠.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얘기한 겁니다. 다음 다시 돌아오시죠. 159쪽. 이게 땅 주인이 안 팔아. 그러면 어떻게 하고요? 이제 A, B 거래로 돌아가는 거죠. A, B 계약에 대해서 허가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7가지일 때만 허가 아니면 불허가입니다. 근데 언제 허가 받을 수 있냐라고 하는 거죠. 411 토지용 목적 7가지 다음일 때 허가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A 땅을 B가 사는데 B 다음 7가지일 때 허가 받을 수 있다.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농업, 그러니까 축산업, 임업, 어업을 하겠다고요. 투기꾼 아니죠. 3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요. 거주하는 특광시군에서는 허가받을 수 있다. 생활권역이니까요. 두 번째요. 특광시군 경계를 넘어서더라도 30km까지는 왔다 갔다 농사 지을 수 있다. 허가받을 수 있다. 동그라미 1번의 세 번째나 동그라미 1번 일상생활, 즉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죠. 그것에 첫 번째나 똑같은 거죠. 여기는 농지를 수용당했습니다. 농지가 아닌 땅을 수용당했어요. 공익사업 한다고 땅을 내놓게 됐네요. 투기꾼 아니죠. 그래서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보상금 받고 그 주변 땅을 산다고요. 선산이 그 근처에 있고 친지들이 그 근처에 살고 있잖아요. 그 부분 땅을 사는데 근처 땅을 사는데 한꺼번에 그 사람들 우 나와서 땅 산다고 그러면 동네 땅 그 주변 땅값이 또 벌쩍 뛰게 되고 그러잖아요. 천천히 나오세요. 천천히 나와도 도장 찍어드립니다. 3년까지는 허가 도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땅을 사는데 친구들 친척들 돈 대 내가 5곱배기 축여줄게. 그건 안 되는 거죠. 보상금만큼만 땅 살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종전가격 이해할 때만 땅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다음에 땅 사서 투기 결정하지 않고 그대로 이어서 쓰겠다. 현상 보존용 투기 허가 받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3번이요. 대한민국 식구 다 톨톨 털어서 집 한 채 있으면 상위 54%, 대한민국 식구 다 톨톨 털어서 집 한 채 없으면 대한민국 46%입니다. 그분들 위해서 임대사업을 하겠다. 좋은 일이죠.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 자기 집 짓고 살겠다. 오손도손 식구들 사는데 투기꾼 아니죠. 동그라미 4번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한 복지사업, 편익사업을 하겠다고요. 지역 주민 전체를 위하여. 좋은 일이죠. 동그라미 5, 6, 7 사업 3가지가 있습니다. 사업 3가지요. 사업 3가지 먼저요. 공익사업 당연히 해야 되고요. 땅 살 수 있어야 되고요.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 지정되기 전부터 이미 사업하고 있던 사람 투기꾼 아니다. 허가받을 수 있다가 있습니다. 다음 쪽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이제 그 문장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그 취지면 되고요. 한쪽 반 읽는 거 생략하죠. 그 앞쪽 표로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기본 순환에 보셨는데 이게 뭐였지? 좀 시간이 되신 분들은 160쪽, 161쪽 읽어보시고 그 전체 내용을 요약한 게 159쪽 지금 여기 표에 있었고 제가 쭉 설명드린 거니까 그거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 쪽에 161쪽에 412, 413은 간단한 사항입니다. 동그라미 1번 도시군계획이나 토지용 관리기관의 계획에 적합해야 허가이고요. 동그라미 2번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없어야 허가이고요. 동그라미 413 면적이 이용목적에 적합할 때 허가를 받을 수가 있겠죠. 4-2요. 허가증 첨부해서 등기하게 됩니다. 동그라미 1번 따라서 다른 도장 필요 없다고요. 허가증이 더 세다는 거죠. 동그라미 2번 농지에 대해서 토지를 허가받으면 농지증 필요 없다. 허가증이 더 세다. 동그라미 3번 허가증 받으면
검인 필요 없다. 허가증이 더 세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쪽에요. 4-3번 토지용 의무기간이 있습니다. 토지용 의무기간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첫째 줄이요. 어지간하면 2년이네요. 긴 거 다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괜찮죠. 알기만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둘째 줄 여기 사업 세 가지가 있었죠. 이 사업 세 가지는 몇 년요? 4년요. 그러니까 공익사업,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 지정 당시 사업. 다음에 현상 보존용 5글자 5년, 임대 사업용 5글자 5년입니다. 나머지 농업, 축산업, 임업업, 대체토지 취득, 자기집, 복지사업, 편익사업 다 2년입니다. 2년, 4년, 5년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된다고요. 4-4번 이행강제금은 지금 그 표는 요거를 그냥 옆으로 한 겁니다. 법을 지켜야죠. 2, 4, 5년을 지켜야 됩니다. 법을 위반하면 2, 4, 5년 지키라고 명령을 때리죠. 지금이라도 이행해야 되는데 이행하지 않고 버티고 있으면 이행강제금을 때리게 된다고요. 그 절차는 쭉 보신 거고 다음 쪽에요. 163쪽에 4, 4, 1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3번 시군구는 이행명령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1번 방치, 작은 1번 방치요. 가장 죄질이 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땅 소중한 땅을 지 땅값 뛰는 것만 생각하고 놀리고 죽이고 있습니다. 10%. 그러니까 2번이요. 임대. 지는 손발에도 흙도 안 묻히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줬어요. 땅이 죽어있지는 않지만 지 손발에 흙도 묻어있지도 않죠. 7%. 3번 지 맘대로 변경이요. 지가 B가 허가받았으니까 B1 목적으로 써야 되는데 지 맘대로 B2 바꿔서 쓰고 있습니다. 땅 죽어있지 않죠. B2 손발에 흙이라도 묻어있죠. 5%입니다. 동그라미 4번 1년에 한 번씩 반복해서 때리는데 이용 의무기간 2, 4,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2, 4, 5년 안에서만 때릴 수가 있는 거죠. 이행본지금, 이행강제금은 아까 보신 표 그대로입니다. 4, 4, 2 기타 사항이요.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기타 사항 시험 나온 적 거의 없고 비교하기 위해서 참고로 보시면 동그라미 3번 이행강제금 돈 내라 인 거죠. 돈 내라 세 글자. 그래서 뭐고요? 30일 내에 이의를 제기한다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아래 표요. 이행강제금이 국토계획법, 건축법, 농지법 세 군데에 있는 거죠. 굴곶 5번 불허가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허가 처분을 받고 비교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쪽 내용을 지우도록 하죠. 그냥 집에 가면 끝인 거고요. 그게 아니라 대들고 싸울 수도 있고 이의신청, 부탁할 수도 있죠. 매수청구. 불허가 받고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이런 불허가 처분을 한다고 이런 불허가 처분을 한다고 얼마 안 해요? 한 달 안 해요. 한 달 안에 대들 건지 부탁할 건지 똑같은 기간 안에 판단을 하게 됩니다. 굵은 5번, 5-1번, 동그라미 1번 토지거래기 허가 신청에 대한 시장구축 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 이의가 있다는 것 자체가 당연히 불허가 처분이죠.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시공계획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거고요. 다음 쪽에 동그라미 2번. 근데 이의 신청 그 표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에 다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행정심판도 행정심판법에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한테 걸려 있는 거는 행정청이 아닌 자에 대해서는 그 윗사람 상급청에 해당하는 자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한다가 있는 거였죠. 이의신청은 각 법마다 따로따로 날짜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험공법 다 톨톨 털어서 이의신청 3번이요. 국토계획법 토지거래 허가 신청 이런 불허가 처분을 한달고 얼마요? 한 달 안에요. 국토계획법, 농지법, 이의신청 돈 내라 세 글자 30일이요. 저도 힘들고 답답합니다. 왜 한 달이고 왜 30일인지 아무튼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다음에 농지법 대리경작자 지정의 예고 농사는 계속되어야 한다 인 거죠. 농지를 놀리고 있으면 다른 사람을 집어넣어서라도 농사를 짓게 할 겁니다. 농사는 계속되어야 한다. 몇 글자요? 10글자요. 대리경작자 지정의 예고 10글자요. 며칠이요? 10일입니다. 됐습니다. 5-2번이요.
그러니까 불허가 처분을 받고 A 아줌마가 어쩐대요 우리 부모님 병원 필요한데 당신들이 불허가 했으니까 누구 내 땅 살 사람은 좀 한 번 더 알아봐 줘요 라고 부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뭐고요? 매수 청구입니다. 동그라미 1번 불허가 처분을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시장구수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시장구수구청장은 이것저것 알아보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매수 청구받은 시군구는 그러니까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등 공기업 그러니까 중에서 매수할자를 지정하여 매수할자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돈 없으면 매수하지 않을 수도 있죠. 공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해당 토지를 매수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청서에 장난을 넣으면 신청서 가격이 낮으면 그 가격으로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공시지가 기준 칠판 왔다 갔다 해서 그런데요. 아무튼 여기는 아까 감정가격 기준 내용이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파란색 안 보입니다만 중요하지 않으니까 뭐 별 이것 갖고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제는 78년부터 시작됐어요. 우리 시험은 86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26번 시험이 있었고요. 매년 2문제씩이요. 52문제, 줄여서 50문제라고 보죠. 지문 250개요. 지금 칠판에 있는 이것 갖고 지문이 250번이 나온 겁니다. 250번 나오도록 이거 바꿔서 나온 적 한 번도 없어요. 우연히 안 나온 게 아니라 당연히 똑같은 거니까요. 여기도 그냥 그 표 그대로요. 표준지 공시가 기준으로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 똑같죠. 2명 이상 감정평가업자 집어넣어서 그 평균 가격으로 사라고 감정평가법에 기초해서 토지보상법에 써져 있고 그것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고요. 가끔 이제 이상한 문제들 보면 이거 엇갈리는데 그건 잘못된 문제인 거고요. 내용이 똑같은 겁니다. 귀찮으니까 해두시면 성감매공 그러니까 여기 매니까요. 성감매공 성감이 매롱 이것 갖고 출제하는 사람 매롱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토지거래 허가제까지가 다 끝났습니다. 네, 됐고요. 국토계획법 12문제가 거의 다 끝났죠. 뭐 9장의 기타 사항은 그야말로 기타 사항입니다. 다음 쪽 보시면 168쪽이요. 뭐 굵은 1번 시범도시를 지정받으면 국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시범도시를 지정한다. 굵은 2번 처분과 청문회에서요.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지도자 시군구는 다음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그 전에 청문을 해야 된다. 동그라미 3번부터 보시죠. 그러니까 청문 셋째 줄이요. 허가 등 국민에게 이익되는 처분했다가 초과 취소 그걸 뺏기 전에 그 사람 얘기 들어라. 그게 청문입니다. 또 동그라미 2번 올라가세요. 개발인 허가 내줬다가 뺏기 전에 얘기 들어라. 그러니까 시행자 지정했다가 뺏기 전에 얘기 들어라. 실시계획 인가했다가 뺏기 전에 얘기 들어라. 토지거래계 허가했다가 뺏기 전에 얘기 들어라 라고 하는 거죠. 3번 벌칙은 많은 사항들이 있는데 어쩌다 한 번씩 그러니까 지문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한 번씩 내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을 벌칙을 외우라는 게 공법의 기본 취지는 아닙니다. 자 이상 해서요.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12문제 내용들을 보셨죠. 국토계획법은 또 다른 법의 기본이 되는 거니까 또 탄탄히 이 정도면 탄탄히 기초를 갖춰 두신 거죠.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